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5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 급속여과지의 여과모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효경, 다시 말해서 급속여과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래의 크기라는 소리겠죠. 0.45에서 1.0mm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균등계수는 얼마만큼 조밀하게 모래가 배치되어 있느냐는 거죠. 1.7 이하. 자, 그리고 마모율은 33% 이하. 그리고 신규 투입 여과 사이에 세척 탁도는 5에서 10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5에서 10도가 아니라 얼마죠? 30도 이하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따라서 급속 여과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속 여과지와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뭐 여과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균등 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비교를 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획우수 유출량의 산정 방식으로 쓰이는 합리시 Q는 360분의 1 CI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합리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번에 보면 C는 유출계수 맞습니다. 그리고 우수 유출량 산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I는 유달 시간 내에 평균 강우 강도죠. 평균 강우 강도면서 나타내는 단위는 ml/h죠. 그리고 A라는 것은 우수 배제 관거의 통수 단면적이라고 하는데 우수 배제 구역의 단면적이 됩니다. 통수 단면적이 아니고 따라서 우수 배제 구역의 단면적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라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관거 자체의 면적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면적이라는 것은 우수가 존재하는 전체의 면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토출량이 12m의 삼성/미터, 펌프의 유효 흡입수도가 8m, 그리고 규정 회전수가 2000회/분인 경우에 이 펌프의 비교 회전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분이라고 하면 RPM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비교 회전도 NS라는 것은 자, 규정 회전수 N 곱하기 토출량 Q 나누기 전량정. 그래서 토출량 Q의 2분의 1승, 전량정의 4분의 3승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NS와 N의 단위가 RPM이에요. RPM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수, 분당 회전수거든요. 그래서 분당 회전수니까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출량도 반드시 분당으로 대입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Q라는 값이 12m의 삼성/미니처. 자, 그리고 H라는 여러분들 양적이죠, 양적. 여기서는 펌프의 유효 흡입수도가 양정이 됩니다. H. 자, 그리고 N이라는 규정 회전수가 2000회/분. 다시 말해 2000r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NS의 값을 계산을 하시면 NS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1456.48rpm이 되죠.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매회 시험에서 출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오지만은 NS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도 나오니까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동현상이라는 캐비테이션이죠. 그래서 관 자체 내에서 에어가 차는 현상을 공동현상 또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대책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흡입체계 밸브를 그냥 개방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흡입 간의 손실을 가능한 어때야 돼? 작게 해야 되겠죠. 손실을 크게 하게 되면 당연히 공동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펌프의 설치 위치도 가능한 낮게 맞춥니다. 그리고 펌프의 회전수를 되도록이면 낮게 나타내서 공동현상이라는 캐비테이션, 관에 에어가 차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공동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9번 같은 경우에서 먼저 여러분들 설명해 보시면 하수의 계획 오염 부하량 및 계획 유입 수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 계획 유입 수질은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획 오염 부하량을 계획
1일 최대 호수량으로 나눈 게 아니고 얼마로 나눈 거예요? 평균 호수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한수도에서 가장 힘든 게 이거죠. 하루를 기준하느냐, 1시간을 기준하느냐, 최대를 기준하느냐, 그리고 최소를 기준하느냐, 평균을 기준하느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1일 평균 호수량으로 나눠준 값을 계획 유입수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호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관광호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단일 관광과 숙박으로 나누고 각각의 원단위에서 추정하고, 영업호수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업무의 종류 및 호수의 특징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 자체는 실제로 오답으로 출제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번이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계획 1일 평균 호수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가번을 오답으로 출제하기가 가장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면 상수 처리 중에서 장방향 침사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장방향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 가번 지의 길이는 폭의 3에서 8배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폭의 3에서 8배, 지의 고수위는 계획 치수량이 유입될 수 있도록 치수구의 계획 최저수위 이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진의 평균 유속은 얼마가 되는 거죠? 상수 같은 경우에서는 2에서 7cm/s. 자, 그리고 침사지의 바닥 경사는 20분의 1 이상을 두는 게 아니고 보통 얼마를 두죠? 상수든 하수든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의 경사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효율이 80%, 전량정 H가 16m인 조건 하에서 양수량이 12L/s의 펌프를 회전시킨다면 이때 필요한 축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시오. 자, 물의 밀도는 1000kg/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킬로와트의 동력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RQH 나누기 102 곱하기 효율 전체 알파.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 1000kg/m의 삼성, Q라는 것은 토출량. 여기서 토출량의 단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토출량이나 양수량이 되는데 미터의 삼성 per 세크. 왜 여기서 세크가 돼야 되느냐면 배기가 가지는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양수량, 토출량 Q는 미터의 삼성 per 세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H라는 것은 전량정, 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타는 효율, 알파는 여율. 여율은 있으면 사용하는데 지금처럼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R이라는 지금 비중량이 얼마죠? 1000kg/m의 삼성. 그리고 유량 Q는 미터의 삼성 per 세크를 가지기 때문에 12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하면 리터가 미터의 삼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전량정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6m. 그리고 효율은 80%니까 0.8. 말씀드린 것처럼 102의 시간 단위가 세크이기 때문에 Q의 시간 단위도 반드시 세크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따라서 정답은 2.35kW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자, 팁에 보면 102의 시간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자, 32번에 보면 상수치수를 위한 저수시설 계획기준연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계획치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수용량의 결정에 사용되는 계획기준연은 원칙적으로 10년을 기준했을 때 물이 가장 작은 해를 기준해요. 자, 물이 가장 작다는 것은 갈수를 기준하겠죠. 그래서 10년 중에서 가장 낮은 제1이 갈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도수시설에서 도수노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칙적으로 공공도로 또는 수도용지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민간용지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평이나 수직 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관노상 어떤 지점도 동수경사선보다 낮게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동수경사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유화를 시킬 수 있는 경사입니다. 이게 동수경사선이거든요. 그래서 동수경사선보다 낮게 유지가 돼야 돼. 항상 이렇게 낮게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는데
낮게 위치해야지 우리가 자연유화식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죠? 몇 개의 노선에 대해서 건설비 등의 경제성, 유지관리의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 중에서 저수 시설인 하구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저수 시설이라는 것은 물을 모아두는 시설을 저수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구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답은 개발 수량은 중소규모 개발이 기대됩니다. 자, 경제성은 일반적으로 댐보다는 저렴하게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설치 지점은 수요지 가까운 하천의 하구에 설치하며 농업용수의 바닷물의 침해 방지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류수의 수질은 자체로는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서 염소이온 농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실제로 보면 자체 관리를 해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나 염소이온의 농도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염소이온 농도에 대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염소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수질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죠? 한 번만 탁 봐주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급속여과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급속여과지가 나오면 완속여과지와 반드시 이론상에서 한 번 더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과속도는 단층인 경우에 한 개의 층으로 만드는 경우에 120에서 150m/day. 반면에 완속여과지 같은 경우에서는 4에서 5m/da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지의 여과 면적은 얼마죠? 100제곱미터가 아니고 얼마죠? 150이죠, 150. 이 150도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여과 면적이라는 것은 정수량에서 속도를 나눠준 값이죠. 자, 그리고 급속여과지는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는데 어떤 식을 표준으로 하나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중력식을 우리가 표준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장방형 수조, 장방형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 폭이 2m고 깊이가 2.5m가 있다. 이 수로의 유효 수심이 2m. 여러분들 여기서 깊이라는 것은 장치의 깊이고 수조의 깊이고, 유효 수심이라는 것은 순수한 물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깊이를 쓰는 게 아니라 유효 수심을 써야 돼. 그러면 유효 수심이라는 말이 없으면 깊이가 유효 수심이 되는데,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으면 반드시 유효 수심을 써야 됩니다. 자, 평균 유속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맨닝식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수경사는 2000분의 1, 조도계수는 0.017.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맨닝식에 의한 유속 구하는 식. 자,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 n이라는 것은 관 내면의 거칠기, 조도 개수죠. 자, 그리고 r이라는 것은 경심, 그리고 i라는 것은 기울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장방형이기 때문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위, 그리고 내면 폭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경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 윤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이 접촉될 수 있는 변의 길이에요. 자, 따라서 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b 곱하기 h. 물이 우리가 접하는 변의 길이는 h가 2개, b가 1개. 그래서 이렇게 경심을 계산하죠. 자, 그럼 여기서 b라는 자리에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b가 폭이니까 2m. 그리고 h는 우리가 수심이 되는 거죠. 유효 수심이 되니까 2.5m가 아니고 2m가 들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2.5m를 대입하는 학생은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0.6667m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i라는 기울기는 주어졌죠? 얼마죠? 2000분의 1. 자, 그럼 유속은 조도계수가 지금 얼마예요? 조도계수가 0.017. 자, 그리고 경심은 0.6667m. 그리고 기울기는 2000분의 1.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1m/s라는 우리가 맨닝식에서 유속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맨닝식의 유속은 거의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식을 숙지를 하시고,
그 공식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뭐가 되나요?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경심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37번 유역 면적이 100헥타르이고 유입 시간이 8분, 유출 개수가 0.38일 때 최대 계획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길이는 400m, 관의 유속은 1.2m/s로 설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우 강도 i는 655 나누기 루트 t 플러스 0.09로 주어졌고 합리식을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합리식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서 합리식을 이용을 해서 자, 우수 유출량을 계산하면 360분의 1 CIA. 여기서 C라는 것은 유출 개수, I는 강우 강도, 그리고 A라는 것은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강우 강도 I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강우 강도 I의 단위는 mili/hour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T라는 게 뭐죠? T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달 시간이죠, 유달 시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달 시간이 됩니다. 그럼 유달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죠? 유입 시간 플러스 유화 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유입 시간과 유화 시간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유입 시간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유입 시간이 지금 8분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화 시간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관의 길이에서 관의 유속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의 길이에서 관의 유속을 나눠주는데 유화 시간의 단위가 뭐가 되나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초는 1분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5.56분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T라는 유달 시간은 자, 유입 시간이 얼마죠? 8분 주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유화 시간이 5.56분 따라서 유달 시간은 13.56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강우 강도에 대입을 해서 나타내면 강우 강도는 173.65ml/h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면적이라는 값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면적이 100헥타르입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Q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360분의 1 곱하기 C라는 유출 개수가 0.38이에요. 자, 그리고 강우 강도 계산했죠? 이 강우 강도 대입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100헥타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18.33m의 삼성/s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에서 시간 단위가 세크를 그대로 놔두는지 분으로 고치는지 아우로 고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단위를 최종적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I라는 강우 강도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8번 하수 관로의 접합 방법을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관로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두 개의 관로를 합류하는 경우에 중심 교각은 되도록 기역 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에 곡률 반경은 내경의 니은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두 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에 중심 교각은 되도록 여기서는 두 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에서는 30에서 45도 이하. 자, 그리고 곡선을 가지고 합류하는 경우에서는 곡률 반경, 다시 말해서 내경의 5배 이상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에서는 30에서 45도. 자, 그리고 곡률 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 따라서 답은 정답인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풀이에 있는 1번, 2번을 정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답을 맞추는데 아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의 유량 조정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조 용량은 체류 시간이 3시간을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유량 조정조의 체류 시간은 얼마 정도를 기준하죠? 1.5분으로 상당히 짧게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유효 수심은 3에서 5m. 유량 조정조 유출수는 침사지에 반송하거나 펌프로 1차 침전지 혹은 생물 반응조에 송수한다. 랍은 조 내 침전물의 발생 및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반장치나 산기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의 유효수심,
가번에 조의 용량이 잘못됐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3시간이 아니고 1.5분이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답을 찾았을 때는 숫자가 표현되어 있으면 숫자가 표현된 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제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답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볼게요. 40번. 단면의 형태가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장방향입니다. 하수 관로의 장단점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시공장수의 흙두께 및 폭언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 유리하다. 나번에 만료가 되기까지는 수리학적으로 유리하죠. 자, 그리고 철근이 해를 받았을 경우에서는 상부 하중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정하죠. 그리고 현장 탓을 경우,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탓을 하는 경우에서는 공사 시간이 연장이 되는 게 문제죠.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겠죠.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가번 한 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1번. 폐수를 활성설로지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실험에서 BOD를 90% 제거하는데 6시간의 에어레이션이 필요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BOD를 95% 제거하는데 요구되는 포기 시간은 얼마인가? 단 BOD의 제거 시간은 1차 반응을 기준하고 베이스는 10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1차 반응식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베이스가 10이에요. 베이스가 10이라는 것은 상용대수 로그를 기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반응식이라고 하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거든요. 이 식 자체를 로그로 바꿔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 반응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초기 농도는 무조건 100%예요. 근데 한 번은 90%를 제거하고 한 번은 95%를 제거했어요. 따라서 90%를 제거했다는 소리는 10%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CT는 10% 또는 100-90이 되는 거예요. K 곱하기 몇 시간을 처리했죠? 6시간. 따라서 1번에서 K를 계산을 해요. 계산된 K를 2번식에 대입을 하고, 자, 2번 시간에는 95%를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거하지 못한 값은 5%. 따라서 초기 농도는 무조건 퍼센트로 나오면 100%예요. 그럼 CT는 100-95가 되는 거죠. 자, 1번식에서 계산하는 K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T를 계산하시게 되면 7.81아우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구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이스로서 10을 줬기 때문에 ln이라는 1차 반응식을 사용했을 때 ln이라는 자연대수를 쓰는 게 아니고 자연대수 대신에 로그라는 상용대수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1차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첫 번째 식에서 K를 계산해서 두 번째 식에 K를 대입한 다음에 T를 계산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푼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식을 나타내 보면, 자, 지금은 이 문제를 나타내면 로그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 여기서 K를 계산을 해요. 자, K를 계산을 한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자, 여기서 K를 대입을 합니다. 1번에서 구한 조건을. 그래서 T를 계산을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식은 동일한 식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탄 합착 처리 공정의 효율이 가장 낮은 것은, 그러니까 활성탄 합착으로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찾으라는 소리겠죠. 가번에 보시게 되면 음용수의 맛과 냄새 물질 제거 공정, 나번에 트리할로메탄이나 농약, 유기염수 화합물과 같은 미량의 유기물질 제거 공정, 다번에 처리된 폐수의 잔존 유기물 제거 공정, 라번 산업폐수 및 침출수 처리. 자, 여기서 산업폐수나 침출수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도 있는 것처럼 남분해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남분해성 물질은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hợp 착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산업폐수 및 침출수 처리하는 게 가장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침전을 시켜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처리 과정에서 부유하고 있는 입자에 응집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그러면 응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걸 찾는 거죠. 가번에 제타 포텐셜의 감소. 그래서
제타 포텐셜이 제로일 때가 제일 응집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럭에 의한 체그럼 효과, 체그럼 효과. 자, 그리고 체그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정전기 전하작용. 정전기 전하작용이 아니고 전하의 전기적 중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교작용. 따라서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은 원인이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이 6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보기가 항상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중층의 압축 강화, 체그럼, 입자 간의 가교작용, 제타 전위의 감소, 침전물에 의한 포착, 전하의 전기적 중하가 입자의 응집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정답이 되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필요한 활성 설러지 반응조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 HRT를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HRT라는 게 미생물의 체류 시간, HRT라는 게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수리학적 체류 시간. 자, 1폐수량은 40L, BOD의 농도는 20,000mg/L, MLSS라는 미생물은 5,000mg/L, FMB는 1.5kg/kg/D예요. 그러면 FMB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FMB를 이용해서 문조건 단서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FMB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먹이 나누기 미생물, 먹이는 BOD, BOD하고 한 쌍은 Q, 그리고 미생물은 MLSS, MLSS하고 한 쌍은 V. 따라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Q와 V가 뭐의 관계가 있죠? 시간의 관계 있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T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FMB라는 값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1.5/day죠. 단위를 정리하면. 자, 그리고 BOD라는 값이, 지금 BOD라는 값이 20,000mg/L, MLSS가 5,000mg/L예요. 그럼 여기에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2.667day라는 값이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우리가 체류 시간을 뭘로 계산하는 거죠? hour. 따라서 day를 hour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24를 곱해주게 되면 64시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5번. 자, 46번은 정리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한번 보시고. 자, 45번에 보면 미처리된 폐수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과 냄새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황화수소는 계란 썩는 냄새, 맞습니다. 그리고 유기황화물은 썩은 채소 냄새, 스카톨은 배설물 냄새, 다이아민율은 썩은 생선 냄새가 아니고 부패된 고기 냄새가 납니다. 고기 냄새.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에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처리 공정의 질산화 반응은 다음의 총괄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NH4 플러스 N의 3mg/L가 질산화되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3mg/L라는 게 N의 농도죠. N의 농도. 그래서 NH4 플러스 중에 N, 그리고 산소의 양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EO2 두 개를 비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과 EO2를 비를 놓습니다. 그럼 N의 원자는 14g, 산소는 O2니까 32g. 그래서 14g일 때 2 곱하기 32g은 N이 3mg/L일 때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13.71mg/L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입 폐수량이 50m의 삼성/hour, 유입수의 BOD 농도가 200g/m의 삼성, MLVSS 농도가 2kg/m의 삼성, FMB가 0.5kg/day. 자, 포기조의 용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FMB가 주어졌기 때문에 FMB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요. 자,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BOD 농도 곱하기 Q 나누기 MLSS 농도 곱하기 V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용적을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적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FMB가 지금 얼마죠? 0.5/day. 그리고 BOD의 값이 지금 얼마인가요? BOD? 자, BOD의 값은 여기서 200g/m의 삼성.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0.2kg/m의 삼성이죠. 그리고 MLVSS는 2kg/m의 삼성. 그리고 Q의 값이 50m의 삼성 per hour. 자, 여기서는 FMB가 day니까 hour를 day로 환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곱하면 day로 전환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뭐를 계산하죠? V를 계산하죠.
따라서 V를 계산하면 240m의 삼성.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MLVSS라고 주어지게 되면 MLSS 자리에 MLVSS를 대입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MLVSS는 실제로 살아있는 미생물을 MLVSS라고 하거든요. 근데 MLSS는 살아있는 MLVSS와 죽은 SS를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MLVSS와 MLSS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식을 정립할 때는 MLSS라고 정립을 하지만은 MLVSS가 주어지게 되면 MLSS 자리에는 MLVSS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우선순위로 MLVSS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가 물에 녹았을 때 헨리 법칙이 적용된다. 다음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헨리 법칙은 기체가 잘 녹지 않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번의 수온이 증가할수록 기체의 포화 용존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잘 안 녹죠. 그래서 포화 농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낮아진다고 해서 실제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낮아진다는 것은 적게 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염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기체의 포화 용존 농도는 낮아진다. 염분의 농도가 많이 녹아 있다는 소리는 물에 녹을 수 있는 그 블랭크, 공간이 적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기체의 포화 용존 농도는 기체 상태의 분압에 비례한다. 물에 용해되어 이온화되는 기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기체에 헨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항상 우리가 풀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 나온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문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보면 우리가 이론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푼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